안녕하십니까, 박군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분상 기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의 이제 회전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전작의 그다음 직교작의 이론을 가지고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는 없지만 회전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두 가지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어야 이 내용이 이제 한 번에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단상 유도 전동기는 앞에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단상 유도 전동기는 일단 기동 토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회전작에 따르더라도 우리 토크 곡선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슬립이 이렇게 1일 때고 0일 때. 자, 기동 토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기동할 수 없어요. 물론 여기서 살짝만 회전자를 갖다 움직여주게 되면 무브화인 경우에는 동기 속도까지 이제 가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이 토크 곡선을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단상 유도 전동기는 진동하는 자기만 나타나기 때문에 회전작이 없어서 우리가 회전을 갖다가 이제 기동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기동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기동을 하려면 자, 삼상 유도 전동기와 유사하게 어쨌든 회전자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움직이기만 하면은 회전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발생하는데 직교자기의 이론이나 이 회전자기의 이론을 따르더라도 약간 움직이기만 하면 회전자기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이제 기동하는 그 시점부터 회전자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동법이라는 것은 기동하는 순간에 바로 회전자기를 만들어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회전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스타트를 걸겠죠. 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우리 직교작의 이론을 갖다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직교작의 이론에 따르면 이게 살짝 돌려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회전작의 결로 발생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돌려주니까 공간상에 지난 시간에 그림을 잠깐 보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직교작의 이론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회전 자계를 얻으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직교작의 이론에 따르면은 하나의 자속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고정자 전류가 만든 자속이죠. 그 자속 가지고는 안 되고 살짝 돌려줬더니 그 공간상에 90도 위상차가 나는 자기장이 하나 더 생기더란 이야기죠. 공간상에 90도 위상차가 나는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얘가 둘이 또 그 다음에 90도 위상차를 가지니까 그러면서도 90도 위상차를 가지게 되니까 소위 말하면 뭐가 발생하더라는 이야기예요. 회전자계가 발생하더라는 이야기예요. 회전자계 발생하면 이제 끝났죠. 이제 그 회전자계 때문에 이제 어차피 토크가 발생한다는 것은 삼상 유도 전동기 이론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면 삼상 유도 전동기부터 다시 이해하고 와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자계 관계가 공간상에서 90도 관계를 이루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위상차도 이렇게 90도를 가지게 된다면 이와 같은 회전자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전자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유도 전동기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그 회전자계 때문에 토크가 발생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고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기동 토크를 얻으려면 기동하는 순간부터 회전자기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근데 뭐냐면 단상 유도 전동기는 단상 전원 자체만 가지고는 기동하는 순간 회전자기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게 두 이론을 통해서도 다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맞죠? 예, 그 부분이 맞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스타트하는 시점에서도 서로 공간상의 수직인 두 개의 자기장을 두 개의 자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자기장은 위상을 갖다가 90도 차이가 나게 해준다. 그러면은, 회전자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회전자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기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갖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안 되니까 이걸 갖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기동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간상에 수직한 두 개의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 고정자 자속은 고정자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 있으니까 그것과 별도로 공간상에서 수직한 위치에 코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기장을 만들어 주면 아까 똑같은 이제 공간상에서 90도 위상차가 나는 90도 위상이 벌어져 있는 자기장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뭐냐면 하나를 더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코일을 하나 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단상 유도 전동기가 이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회전자예요. 이제 회전자고, 이게 회전자 코일이에요. 회전자 코일은, 농형이죠. 예, 농형이죠. 자, 그리고 제가 한 층만 그릴게요. 한 층만 딱 그려볼게요. 자, 코일은 제가 한 층만 그리겠습니다. 단상,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자, 제가 한 층만 그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전류가 지금 고정자 전류가 하나 있죠. IS라고 쓸까요? 그럼 IS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속, 파이 D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자속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는 절대, 회전할 수가 없다. 이 회전 자개 이론을 따지더라도 뭐 요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얘가 조금 외력을 가해서 회전자가 조금만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회전 자개가 발생하는데, 이제 그건데 그 다음 이야기고, 기동하는 이 순간에 회전 자개가 발생하게끔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직교자개 이론을 갖다 조금 여기서 활용을 해서 서로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것과 공간상에서 뭐냐면 90도 틀어져 있는 자석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코일 하나 임의로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면 이제 9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쏘면. 요걸 하나 더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가 QD이고 여기를 직축이라고 하고 그것과의 이제 90도 위상차가 나는 여기 이제 횡축 자기장을 갖다 만들어준 거죠. 횡축. 이것과 직축과 90도 위상차가 나는 횡축 자기장을 갖다 만들어준 거예요. 공간상에 90도가 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위상차, 전기적 위상차도 90도, 틀어져 있는 자기장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게 회전자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단상전원을 갖다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분상이라고 그래요. 페이지를 갖다 스플리트 했다. 분상이라고 그래요. 분상했다. 인위적으로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간상에서 90도 위상차가 나도록 90도 위상차가 유지가 되도록, 그러니까 코일 배치를 갖다 90도가 되도록 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분상을 해가지고 전류를 갖다 이렇게 흘려주면 되겠죠. 분상하면 전류가 여기서 병렬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I1이라고 하면 이 전류하고 이걸 갖다가 IA라고 할까요? IA라고 하지 말고 IA라고 하지 말고 IM이라고 합시다. IM. 이게 메인 코일이라고 할까요? 메인 코일로 들어가는 전류. 그 다음에 이거는 갖다가 이제 보조 코일이죠. 보조 코일로 들어가는 전류. 이 두 개의 전류가 이제 병렬로 당연히 나뉘어지겠죠. 물론 위상이 지금 어떨지는 몰라요. 단상 전원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분류가 돼서 갈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전류가 흐르니까 이 자기장을 막 공간상에 이렇게 틀어진 자기장, 90도 틀어진 자기장을 분명히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전기적 위상차가 얼마가 되느냐. 자, 그게 이제 관점이라 또 90도가 되도록 해주는 게 좋다겠죠. 90도가 되도록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이 토크는 K의 요 두 개 자속이에요. 두 개 자속을 서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 만들어줄 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주냐면 공간상에 90도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두 개 사이에 위상차, 전기적인 위상차가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세타가 있도록 만들어주면 사실은 회전자개가 발생합니다. 뒤에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좋은 회전자개냐 조금 질 나쁜 회전자개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질 좋은 회전자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개 사이의 위상차가 90도가 되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 회전자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만들면, 만약에 두 개의 전류가 크기가 같다 그러면은, 크기가 같고 위상차만 정확히 90도 떨어진다면 걔의 회전자개는 정확하게 크기가 동일하면서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이, 회전자기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물론 여기서 시계에서 보면 90도가 되면 토크도 가장 크고요. 토크도 가장 크면서 그 다음에 90도가 됐을 때 크기도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회전하는 자기. 우리가 원하는 삼상 유도 전동이 이렇게 만들었죠. 삼상의 평형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고정제 삼상 평형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 식의 회전자기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90도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앞에서 직교자기 이론에 따지면 두 개는 거의 90도에 가까운, 뭐 이상적으로 90도지 정확히 90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R도 있고 X도 있는데, 코일에는, 회전자 코일에는 R도 있고 X도 있는데 R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이제 90도라고 지난주에 설명하고 왔지만, 이상적인 부분만 설명하고 왔지만 사실 정확하게 90도는 아닙니다. 근데 90도일 때가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 90도여야지만이 회전자기가 발생하느냐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식에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단상 유도 전동이나 두 개의 자기장이 90도, 공간상의 90도가 나타나도록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위상차도 있도록 해주면 토크는 존재한다는 거죠. 있도록만, 0도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0도만 아니면, 여기가 0이면 이 식에 의하면 토크는 0이 되잖아요. 그죠? 0도가 되면 소위 말하면 뭐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회전자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0도로부터 벗어나면 위상차가 발생하면 회전자기가 있다. 그런데 그 회전자기의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상차가 90도가 되면 정확하게 가장 좋은 회전자기가 발생하고요. 크기가 동일한 회전자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위상차가 동일하다 그러면 또 위상차가 없다 그러면은 회전하지 않아요. 진동하는 자기장이 왔다 갔다 크기만 왔다 갔다 회전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위상차가 벌어지면 이게 회전자기가 발생하긴 해요. 발생하긴 하는데 위치마다 회전자기의 크기가 달라져요. 회전하긴 해요. 위상차가 좀만 벌어지면 다른데 이렇게 예쁜 회전자기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찐따가 나는 회전자기가 발생한다는 게. 그러니까 회전자기가 발생하니까 돌아가긴 하죠, 이게. 근데 뭐냐면 이 회전자기가 위치마다 크기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이렇게 진동 같은 게 나타나겠죠. 진동 같은 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조용하지 않겠죠, 기동할 때. 그죠? 그래서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물론 토크도 뭐냐면 90도보다 작으면 토크도 당연히 크기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진동하는 토크도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동을 할 수는 있다. 어쨌든 간에 뭘 만들어주면 공간상의 두 개의 자기장을 갖다 90도가 위치되도록, 이거는 뭐냐면 코일만 그렇게 배치하면 끝.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자기장이 뭐냐면 위상차가 존재하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베스트는 90도. 예, 그러죠. 그래서 이 자기장의 위상차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 전류하고 이놈 두 개는 위상이 동상이라 이제 동상이 되죠. 이 전류가 만든 이 자기장은 얘랑 동상이 되죠. 그리고 이 전류가 만든 이 자기장이죠. 얘랑 또 동상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류의 위상차가 결국 이 둘의 위상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위상차가 나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전류의 위상차가 나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것은 어렵지가 않죠. 결국 이 전류하고 이 전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류하고 이 전류는 이 전류의 RL, 여기에 RL에 따라 가지고 위상이 다를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동하는 방법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상을 찢어서 기동한다. 상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분상했다 해서 분상기동 이렇게 부릅니다. 분상기동.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간상의 수직한 코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그러려면 원래 단상밖에 없는데 그 단상을 갖다 찢어야 되죠. 근데 찢어가지고 분상을 한다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분상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분상 말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다음 시간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 공간상의 수직한 두 개의 자기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자기장을 얻기 위해서 두 개의 코일이 필요한 거고, 이 두 개의 자기장 사이에서 뭐도 존재해야 돼요? 위상차도 존재해야 돼요. 위상차도 서로 이게 직축, 횡축. 여기는 이제 전기자 전류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아까는 보조 코일, 그것과 90도, 공간에 90도 틀어져 있는 보조 코일이 만든 자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 자기장 사이에서 위상차만 벌어져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필시 토크는 발생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전자기가 발생한다. 그 품질이 좋든 나쁘든 말입니다. 위상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저항, R, L, C 값을 갖다 다르게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보조 코일하고 주 코일 사이의 전류의 위상차는 반드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분산 기동형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미리 그렸듯이 원래는 이렇게 코일이 하나밖에, 주 코일이라는 코일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보조 코일로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죠. 보조 코일로 하나 만들어서 공간상에 90도가 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 이 공간상에 쏘는 것은 이 두 개의 자기장의 그 공간적인 배치는 90도가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하나의 회전자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직교자기의 이론에 따르면 그 이론 가지고 보더라도 그 이론을 갖다가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자기장의 위상차가, 전기적 위상차가 나도록, 이게 베스트가 90도지 90도가 되도록이 아니에요. 90도가 되면 베스트지만 90도가 아니더라도 두 개의 위상차가 존재하도록만 해준다 하면 회전자기를 얻을 수가 있다. 즉 회전자기를 얻는다는 말은 뭐예요? 기동 토크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압을 기준으로 이 전류가 이제 병렬이 됐으니까 나뉘겠죠.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러면 이 회로 정수에 따라 가지고 뭐 임피던스 B에 따라서 이제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이 전류를 갖다 놓고 봤을 때 뭐 이제 되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위상차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게 보조 코일이죠. 기동 건선이라고 불러요. 이제 보조 코일이고, 기동할 때 이제 만 쓴다고 해서 기동 건선이라고도 불러요. 보조 건선이라고 부르고, 기동 건선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건선은 조금 이렇게 주건선보다 이 건선보다 좀 가늘게 만든다. 가늘게 만들면 당연히 저항이 좀 커지죠. 저항이 커지면 좀 이상이 틀어지는 그 효과를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얘는 이쪽은 보조 건선 쪽으로, 즉 기동 건선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저항이 좀 크니, 가는 건선이니까 저항이 크니까 전압하고 위상차가 가까워지겠죠, 이쪽으로. 이게, 이 전체 전류가 이거라면, 두 개의 합성 전류가 이거라 그러면, 이쪽은 저항이 크니까 이제 이쪽에 좀 더, 이쪽으로, 이 전압 쪽으로 가까워지려고 하겠죠. 그죠? 소위 말하면 역률이 좀 이렇게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얘는 좀 굵은 선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항이 얘보다 작으니까 얘보다는 이제 이쪽이 되겠죠. 합성을 크게 이거라면. 그러면 이 둘 사이, 어쨌든 간에, 이 전류하고 이 전류 사이에서는 요만큼 하는 위상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 위상차가 결국 누구의 위상차냐? 이 두 전류 위상차가 결국 얘 둘의 위상차가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산 기동형은 단순히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R과 L 값을 조정해가지고 이게 위상을 벌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략 한 20에서 30도 정도, 요 위상차가 많아봐야 한 30도 정도밖에 못 벌린다는 이야기죠. 뭐 고의를 좀 제아무리 좀 가늘게 해봐야 여기 위상차는 20, 30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그 대신 이제 간단하니까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간단하잖아요. 이건 뭐 그냥 분상만 해서 코일 하나 감아주고 90도 위치에다 감아주고 쏴주면 돌아가니까. 자, 그런데 뭐가 좀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당연하죠. 토크 크기 당연히 작고요. 토크 크기는 여기가 사인 뭐 20도에서 30도니까 20도에서 30도니까 토크 크기는 뭐 사인이니까 당연히 90도일 때가 베스트죠. 크기로 따지면 크기도 베스트고, 그 다음에 90도일 때가 회전자기가 균일하게 발생을 해요. 자, 회전하는 위치에 따라 그 크기를 갖다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배경이 돼요. 그래서 가장 좋기는 뭐냐면 90도가 되면 좋은데 이 방법도 이제 기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 그래서 이 기동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산 기동이요.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 이론을 갖다 이해하려면 왜 얘가 돌아가게 되냐, 왜 분산을 해서 돌아갔냐는 걸 이해를 하려면 직교자기의 이론을 갖다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좀 부려보자는 이야기죠. 요 세타에 대한 욕심을 좀 부려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토크도 좀 크고, 토크도 좀 제법 좀 크게 발생하고, 진동이 없는 좀 조용한 전동기를 만들고 싶은 거죠. 기동할 때 좀 조용하게 하고 싶었던. 그래서 이제 90도는 만들어질 노력을 당연히 하겠다는 이야기가 이제 콘덴서 기동형이 되겠죠.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다가 이제 콘덴서를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개 사이의 위상차를 만들어주면, 이건 90도로 만들어주는 경우, 90도로 만들어주는 경우는 이 크기가,
만약에 이제 이 전류 크기도 같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뭐냐면, 여기가 보면 완전히 정원이 됐죠. 이 궤적이 원이 됐죠. 타원이 아니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중심으로부터 이 회전자의 크기가 회전하면서 크기가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0도가 베스트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크기도 가장 크지만. 근데 상관없다. 20도, 30도만 벌어져도 상관없다. 좀 찌그러지긴 해도, 여기도 보면 궤적이 타원형처럼 될 겁니다. 궤적이 이렇게 타원형처럼 이렇게 되더라도 상관없다. 어떤 데는 좀 크고 어떤 밑에는 작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회전자기가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어차피 뭐 토크는 발생하니까 뭐 돌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대신 뭐 좀 질이 좀 별로 좋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분산 기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기동 토크라는 게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회전자기가 어차피 발생하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발생을 해요. 원래 주건선만 갖고 기동을 했을 때는 기동 토크가 없었죠. 근데 분산 기동을 하면 기동 토크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기동 토크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 기동을 하게 되면 이런 기동 토크를 얻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 운전하는 게 아니라 약 전격 속도의 한 75% 정도 이르렀을 때 이제 그 속도를 갖다 검출해 가지고 자동으로 갖다가 이제 그 보조 건선을 갖다가 이제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면 어차피 이제 스타트를 됐으니까 이제 기동만 되면 어차피 자기 스스로도 갈 수 있는데 대개는 뭐냐면 이제 이게 토크가 크니까 기동하는 순간 이걸 좀 더 이용해서 한 전격 속도의 한 75% 무렵에 이제 스위치를 갖다가 개방시켜 보조 코일에 이제 그 스위치를 갖다 개방해서 토크 곡선이 이렇게 가는 거죠. 기동할 때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하를 달아주면 여기서 이제 운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게 이제 분산 기동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특징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기동 토크가 상대적으로 같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인 것은 뭐냐면 뒤에 늘 콘덴서 기동형에 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좀 질문을 줘서 뭐 반발 기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반발 기동형도 좀 이야기할 텐데, 기동 토크는 반발 기동형이 가장 큽니다. 자, 콘덴서 기동형 받아도요. 자, 기동 시에 진동 토크가 발생한다. 자, 이것은 뭐냐면 회전자기 자체가 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운전 시에 역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운전 시에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콘덴서를 넣어주면 역률이 좋아진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덴서에 비해서는 이제 역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방식이다. 그렇지만 간단하고 저렴한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쓴다. 이겁니다. 불만은 있지만, 뭐. 자, 그래서 이제 콘덴서 기동형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콘덴서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복잡해지는데 성능을 갖다 좀 더 끌어올리고 싶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용량이 좀 더 큰 놈을 좀 기동하고, 상대적으로 그냥 단순 분산 기동보다는 좀 더 용량이 큰 놈. 그리고, 좀 기동 토크도 좀 키우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부드러운 기동을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C를 집어넣으면 이 전류가 뭐냐면 진상으로 넘어가죠. 진상. 즉, 전압보다 위상이 빠른 위치로 넘어갈 수 있죠. 전압보다 위상이 빠른 위치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에 뭐냐면 몇 도를 만들 수가 있냐면 90도라고 하는 위상차를 만들 수가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90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기동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좀 더 썼지만,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건 없죠. 조금 더 토크를 갖다가 양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진동도 줄여서 하는 그런 개선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소위 말하면 이 방법은 단순 분산 기동형을 갖다가 개선한 방법이다. 기동 특성을 갖다 개선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주 건선만 있었을 때는 이런 토크 곡선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분산 기동을 한다 그러면 토크가 암만 해도 토크가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순시적인 토크의 모양은 아니에요. 순시적인 토크 모양은 아니고 어떤 평균값을 갖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진동이 있니 없니 그것은 갖다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도 콘덴서 기동형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산 기동형보다
토크도 좀 더 큰 토크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기동도, 큰 진동이 없는 그런 진동이 적은 그런 기동을 갖다가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기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또 스위치 또 한 이 무렵, 전격 속도 한 75% 무렵에서 스위치를 갖다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토크 곡선이 바뀌어서 부하를 이제 물려주면 여기서 이제 운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는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콘덴서 기동형 단상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콘덴서 구동형 단상유도 전동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콘덴서를 갖다가 떼지 않고 기동해서 사용한 콘덴서를 갖다 그대로 이제 운전 시까지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스위치를 갖다 바꿔줄 필요가 없다. 이 스위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아까 있었던 스위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까 있었던 스위치가 사라지는 거고, 이렇게 운전하게 되면 이제 이 스위치가 사라져서 이제 좋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운전 시에 이제 역률이 조금 더 개선된다는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런 이득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이 이제 기동과 구동을 갖다가 그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얘 같은 경우는 기동할 때는 두 개 다 이용하고, 기동할 때는 두 개 다 이용하고, 병렬이니까 더 큰 C를, 커피시턴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스위치 전환할 때 이걸 떼버리면, 구동용과 기동용을 갖다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앞에 거의 이제 조합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콘덴서 기동, 구동용 단상, 유도 전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운전 시에도 사용한다면 운전 시 역률도 개선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기동할 때는 콘덴서가 동시에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덴서가 동시에 병렬로 투입되어서 큰 정전 용량으로 기동 토크를 갖다 크게 증대시키고, 기동이 끝나면 기동용 콘덴서는 원심력 스위치에서, 그러니까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서 이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속도를 갖다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 속도의 한 75% 정도 그 무렵에 이제 얘를 갖다 이제 분리했는데, 하나는 사라지고 이제 하나만 남는 거죠. 구동용 콘덴서만 남아서 전동기의 역률을 개선한다. 단상 유도 전동기는 토크 순식값이 맥동하여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기 쉬우나,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 분산 기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생기죠. 근데 콘덴서 기동 전동기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회전자기를 얻을 수가 있어. 자,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원형에 가까운 회전자기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중심이 있으면은, 이 원형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이 회전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회전하는 위치에 따라서 뭐냐면, 위치에 따라서 그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토크도 뭐냐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진동 같은 게, 돌아갈 때 진동 같은 게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죠. 완벽하게 90도가 되게 만들 수는 없겠죠. 그리고 90도가 되고 크기도 완전히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소음 진동 측면에서는 운전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비교적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일반적으로 기동 시에는 용량이 작은 전해 콘덴서를 사용하고, 운전 시에는 유입 콘덴서를 사용해서 운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될 게 없죠. 자, 이 그림은 제가 한번 그려본 거거든요. 주 권선과 기동 권선의 전류를 갖다, 즉, 이제 두 자기장이죠. 공간상에 배치된 두 개의 자기장이 정확히 90도, 이제 물론 이제 크기는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가정을 해본 거예요. 크기는 같고, 위상차를 갖다가 90도일 때가 가장 좋은데, 자, 90도가 요거 빨간색, 90도가. 그러니까 즉, 회전자기가 이게 원에 가깝다. 그러니까 회전자기가 원에 가깝다는 것은 반지름이 이제 회전자기 위치마다 크기니까, 회전하는 위치마다 크기니까, 그 회전자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전자가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그 토크도 이제 균일한 토크를 얻을 수 있어서 뭐냐면 이제 위치별로 이렇게 진동하는 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동상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즉 회전하지 않죠.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회전하지 않는 회전자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0도든 30도든 회전자기가 발생하면 뭐 이렇게 그 회전 궤도가 뭐 타원이 되더라도 뭐 이게 이제 각도가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뭐냐면 개선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90도일 때가 가장 이제 최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면 회전자기는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은 된다. 그것이 질이 좀 좋든 나쁘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단상 유도전,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갖다 이해를 하고 넘어와야 이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개 이론 다 하나만 설명하지 않고 두 개 이론을 다 설명하고 오게 된 것은 이 부분을 갖다 좀 쉽게 이해하라는 측면에서, 제가 부드럽게 이해하라는 측면에서 두 개의 회전 이론, 왜 단상 유도전동이 회전하냐는 이론을 갖다 두 개를 이제 위 회전자기 이론하고 그 다음에 직교자기 이론 두 개를 다 같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교자기 이론하고 이 회전자기 이론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